적지가 됐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전압이 제로가 되니까 땅에 있는 음전화가 나오는 게 그냥 보통 나오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막 줄줄줄 나는데 지금 제가 맨발 걷기를 한 지가 4월 4일, 딱 4월 4일부터 했어요. 장이 치료가 돼야지 비 오면 치료가 되거든요.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인생,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입니다. 오늘은 대모산에 가면 힐링숲 교육과 함께 대모산 산행을 하고 사례자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비가 축축 내리는 날 한의사 선생님인 박성호 한의사 원장님과 함께 힐링숲 산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기쁨 가득 건강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대모산 한솔공원 입구에서 하신 강의를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2019년도부터니까 5년 됐잖아요. 만 5년. 경험을 하면 할수록 참 맨발 걷기가 얼마나 좋은 운동인가. 어떠한 질환이든지 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시간 그런 것들을 지킨다면은 모든 질환에 다 효과가 있고 기존에 치료가 안 되던 질환까지도 치료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만성병, 난치병, 불치병 이런 것들이요 거의 대부분 이제 문명화되면서 온 것입니다. 특이한 혈자리가 있어요. 361가지 혈자리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혈자리는 진짜 사실은 맨발 걷기를 위한 혈자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용천혈입니다. 용천혈. 발바닥에 있는 혈이죠. 발바닥에 이제 발바닥을 봤을 때 위에서 아래까지를 3등분 했을 때 위쪽에 있는 그런 3분의 1 지점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혈자리의 한자용이 뭐냐면은 용천. 그러니까 물소술 용 생천자예요. 그래서 산에서 물이 올라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맨발 걷기 할 때 한참 느리게 걷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걷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걸으셔야 돼요. 밝고 아주 심차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으셔야 돼요. 추가로 걷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에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산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2주 전에 이곳에 파킨슨병 환자가 와서 거동이 거의 불편한데 휠체어 타고 강서구에서 이곳까지 오신 파킨슨병 환자가 지팡이를 짚고 산행을 같이 하겠다고 함께 올라오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정말 2주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호전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맨발 걷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성호 원장님께서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산 정상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하시고 다시 데리고 하산시키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힐링숲에서 접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신발을 신고 측정했을 때 불과 0.014 볼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0.014 볼트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게 비 오는 날 수분이 촉촉한 상태로 맨발로 걸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접지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활성산소는 변화무쌍하다 하는 점을 하나 추론이 가능하고요. 수분이 있는 곳에는 접지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추론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성호 한의사님의 산상접지 교육을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항산화 효과, 항혈전 효과, 콜레스테롤 분비 효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담은 주옥 같은 강의 내용의 전문은 다음에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바로 제로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왜냐하면은 우리 몸이 일종의 전기 장치인 거예요. 우리 세포와 기관이 움직일 때 다 전기적인 신호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전제품들은 다 접지 장치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그러한 접지가 될 수 있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가장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병렬이 용천혈이라고 있고요. 우리 신체의 모든 부위가 사실은 다 접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손으로 만져도 접지가 되는 거예요. 발만 그런 건 아니고요.
피부에 한 닿아도 다 적지가 되는 거예요. 적지가 됐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전압이 제로가 되니까 땅에 있는 음전화가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암의 큰 원인 중 하나가 활성산소인데요. 유전자 변이도 있겠지만은, 뭐 안 좋은 환경도 있겠지만은,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항산화제를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먹지 않아도 땅에 발을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천연의 항산화제를 계속 무료로 무한정 공급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맨발 걷기를 하면서 걷기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항혈전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뭐 아스피린을 먹는다든지, 뭐 오메가3를 먹는다든지, 뭐 리노젠산을 먹는다든지, 뭐 은행나무 밑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혈액을 맑게 하는 거잖아요.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통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혈액이 탁해져서 오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신장 질환들, 그다음에 뇌 질환들, 중풍, 뭐 뇌경색 이런 것들이 오는 건데,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쓰고 그러는데, 저희가 땅에 발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적혈구와 적혈구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져요. 그 표면에 이제 제타전이라가 돼 있는데, 이 피가 탁해져 있는 사람들의 생혈구 혈액을 보면은, 상태를 보면은 연전 현상이라고 해서 그 적혈구에 그 한마디로 떡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엄지처럼 이렇게 서로 다 붙어 있는 모양이 있어요. 피가 맑은 경우에는 적혈구가 굉장히 운동성이 좋아요. 서로 다 띄어져가지고 좋은데, 피가 탁해져 있는 경우에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해져 있고 상처가 나 있는 곳에 쌓이면은 혈전이 되는 거고, 색전이 되는 거고, 막히는 거고. 막히는 부분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은 그게 또 이제 중풍이라든지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고지혈증 약을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을 먹지 않아도 저희가 적지하는 것만으로도 피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코티졸 분비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어요. 적지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막 신경을 많이 쓰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거에 따라서 호르몬 분비가 교란이 됩니다. 그러면은 불면증이 생기고, 자율신경 특수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신경정신계 질환들도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왼발을 걸으면서 코티졸 분비가 정상화되면은 평안해지는 거죠. 숙면하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서 살고 있는 조정숙이라고 해요. 올해 나이는 61살이고요. 제가 3년 전부터 비염이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약 먹을 때 뿐이고, 약 먹고 나면은 또 막 코가 나고, 코가 나오는 게 그냥 보통 나오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막 줄줄줄 나는데, 지금 제가 맨발 걷기를 한 지가 4월 4일, 딱 4월 4일부터 했어요. 근데 4월 4일부터 했는데, 그것도 하루에 1시간 반, 어떨 때 2시간, 어떨 때 40분 이상씩은 항상 꼭꼭 하려고 노력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갑자기는 집에 있는 크리넥스가 제가 거의 다 혼자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크리넥스를 안 뽑는 거예요, 제가. 근데 보니까는 콧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비염이 다 난 거예요. 근데 이거 비염 낫기 전에 이거 맨발 걷는 것도 하지만은 식이요법을 조금씩 병행하셔야 돼요. 뭐 흰설탕 안 먹고, 이제 잡곡빵 먹고, 백미 안 먹고, 그 다음 밀가루 음식 라면 같은 거 일절 안 먹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단백질 섭취 같은 거는 콩 같은 거라든지 낫또 같은 거, 뭐 청국장 같은 거 이런 거를 먹고, 견과류 많이 먹고, 아까 어떤 분 말씀하셨죠? 이제 견과류 8시에 물을 담가가지고 독비를 빼가지고 그거 먹는다고. 저도 항상 그렇게 해서 말려서 이제 갈아서 샐러드 할 때 그거 뿌려갖고 먹고, 이제 그 식초 같은 거, 발효 식초 같은 거 이제 같이 겸해서 먹고, 항상 될 수 있으면 건강식으로 해서 먹었어요. 그 비염은 다 낫고, 첫 번째로 좋아졌는 거는 잠. 한 3일 정도 하고 나니까는 완전 꿀잠 자서 지금부터 제가 잠이 불면증이 있었거든요. 꿀잠도 자고, 그러면서 이제 비염도 다 떨어진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 한 계기도 제가 암을 지금 치료 중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한 2000년대에 직장암으로 해갖고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직장암으로 해가지고 3기였었거든요. 수술 이제 방사선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는데 6개월 정도 해갖고 재발이 된 거예요. 재발이 전이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뼈하고 폐하고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계속 그 항암 이제 수술은 안 되고 이거는 계속 항암 치료를 하다가 올 2월 20일까지 항암 치료를 하다가 내가 멈추고 지금 자연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비염 떨어지고 불면증도 다 낫고 그러면서 제가 이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가려고 지금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제 목표는 6월 한 24일 날 또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조금 좋아지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피부가 굉장히 맑고 혈색이 좋으세요. 네, 일단은 피부가 진짜 좋아요. 기미 같은 게 하나 잡티가 없고요. 깨끗해졌어요. 진짜 그거는 하나 좋아졌고 잠 잘 오고 일단 비염 치료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하늘에 맡길 거예요. 면역계가 좋아진 거잖아요. 네네. 당연히 암에도 좋겠죠. 네네. 네. 열심히 노력해서 치료 잘 받을 거예요. 좋은 체험당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참석했습니다. 저 송파동에서 온 이현석입니다. 맨발 걷기는 올 9월 되면 2년이 되는 때인데 제가 그전에는 이제 당직하고 막 일을 했어요. 올 1월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맨발 걷기를 했고요. 예전에는 앞전에는 그 놀이터에 제가 송파동인데 송파동의 놀이터에서 조금 한 30분 정도? 그 정도만 했고 저는 사실 식이요법은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 대신 저는 골고루 먹었거든요. 골고루 먹었는데도 제가 좀 일할 때 당직하고 그래서 그런지 불면증이 좀 잠을 좀 새벽에 2-3시에 깨고 그랬는데 그 수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방에 그 와이파이 중계기도 있고 그 전자기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방해가 돼서 그런지 잠을 지금도 이 맨발 걷기를 하는데도 큰 효과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제가 비염이 있었는데 비염은 좀 오래됐거든요. 전 비염 수술도 했어요. 수술도 했는데 간혹 약을 한 번씩 타서 먹으면 이제 심할 때 특히 겨울에 코가 막히고 그랬는데 그 약 먹을 때만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맨발 걷기를 이렇게 하니까 아직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비염은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지금 코 막힘도 거의 없고요.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 환경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진짜로 좋아지는 게 제가 장이 안 좋았거든요. 장이 안 좋았는데 지금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한 2-3시간은 매일 해요. 2-3시간은 매일 하는데 대모산에 올라가거든요. 수서역에서. 근데 그 장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요구르트 있잖아요. 윌 같은 거를 가끔씩 일주일에 한두 번은 좀 먹어요. 이제 변을 못 볼 때. 근데 지금 맨발 걷기 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고 이 대변도 거의 매일 일정 시간에 봐요. 아침에 오면은 그전에는 좀 변이 좀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바로 연결돼서 좋아지게 된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치료가 돼야지 비염이 치료가 되거든요. 시기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고 정확하게 이론대로 딱 되신 거예요. 오늘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마포지회장님이자 한의사 원장님이신 박성호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는 맨발 걷기의 3대 효과를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맨발 걷기 효과가 온전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맨발 걷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건전한 식습관 그리고 주변 환경 관리 그리고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합일시키는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맨발 걷기를 늘 긍정적이고 밝은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맨발을 걸을 때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맨발 걷기 생활화 습관을 통해서 건강해지십시다. 영차!